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 개발 단계는 개발, 설계, 집행, 평가 이 네 단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사전 프로그램 개발 단계로 인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정당성과 이 필요성 이런 것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기초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는 우리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어떤 설계 단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되는 기본 틀을 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에는 목적이라든지 여기에는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운영 조직, 인력 배치,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관리 계획,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총괄 진행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행 단계로서 이제는 이 집행 단계로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운영과정 평가와 변화 과정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평가 단계죠. 평가 단계로 자, 평가 단계는 이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반응의 환류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및 개입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이 평가 자료를 얻게 되는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 준비,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준비로 보면서는 뭐 7가지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욕구,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그 역동성과 인과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수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정보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되는 결과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해야 된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보다. 자,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사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정책 등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중복과 남용을 방지하고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자원의 어떤 동원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이 관련 체계를 파악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용자 체계, 그 다음에 목표 체계, 행정 체계, 기관 체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 관련 체계는 뭐냐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면에서는 이용자 체계, 그 다음에 목표 체계, 그 다음에 행정 체계, 그 다음에 기관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있고요. 자, 기관 내외의 어떤 승인 획득이다. 자, 기관 내의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법적, 행정적, 정치적 이런 하자는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사회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외부 어떤 그런 사회 지지, 외부 어떤 사회 지지
획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획득하지 못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프로그램 근거 이론 정리다. 그래서 제시된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보다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 이론을 제시해야 된다. 핵심적 근거 이론. 이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요구 분석. 그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구 분석과 뭘 해야 됩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벤치마킹. 요구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좋은 교육적 내용을 선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도자의 어떤 철학, 그 다음에 운영자의 관심,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과정,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있죠. 요구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능력과 개발 도구를 또 준비해야 되고, 좋은 교육 내용과 적절한 교육 방법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지도자의 어떤 철학과 혼, 그다음에 운영자의 관심과 애정,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와 수정 보완이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는 요구 분석 이거를 정확하게 또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운영자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이거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평생교육원에 있으면서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른 거 타대학에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냥 가져왔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정부 쪽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안 되는 거고, 요즘에는 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정부라든지 이 지자체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게 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운영자의 어떤 관심과 애정이라는 거죠. 관심과 애정.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프로그램은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많은 어떤 성과를 내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포절 작성 기준입니다. 프로포절 작성 기준.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이제 사업 수행을 위한 이 프로포절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기준이 되는 원리 원칙, 이 원리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럼 사업의 주제다. 자, 사업 명의로 이 프로포절의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이 되는데 사업명만 보고도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특성 그리고 내용과 방향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의 주제만 가지고도 이 목적과 어떤 면에서는 특성, 그 다음에 내용과 방향, 이것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과 특성, 내용과 방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그 다음에 사업 시기의 적절성이다. 자, 사업이 사회적 흐름과 청소년의 어떤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건 뭐 두말할 없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사회적 영향성. 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그 사업이 주는 합의가 무엇인지
함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영향성, 여기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그다음에 어떤 그 사업이 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영향성이 있다는 거. 사업 지원의 타당성이다. 자, 사업 지원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와 지원을 받았을 때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의 명확성이다. 자, 프로그램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이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결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관 목적과 사업의 일치성 및 신뢰성이다. 자, 기관의 목적과 그 다음에 사업의 목표가 항상 동일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관의 목적과 사업 목표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이 일체성. 우리 학교에 한번 그 사업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효충교육, 충효교육원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효충인성교육원에서 인성지도사를 우리가 이제 육군본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내에 와서 전반기 후반기에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의 목적과 사업의 일치성이 뭐냐? 우리 기관의 목적은 뭐냐면 효를 중심으로 합니다. 효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효충인성원에서 인성지도사, 충효지도사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발급을 해서 군에 가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을 할 때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통해서 이뤄가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이수하면 부사관들은 교육 이수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의 목적과 어떤 그런 사업과 일치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장기가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삭제가 됐는데 거의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대학과의 어떤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그 사업이 어떤 신뢰성이 있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업의 기대 효과다. 자, 사업 계획에서부터 사업의 어떤 기대 효과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기술된다면 사업 효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증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자, 제한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제한 기간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떤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어떤 욕구와 어떤 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와 기대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유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주체에 따른 유형은 보면 자, 첫 번째는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자,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정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이죠. 보급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정부의 어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의 어떤 주도 아래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국가라든지 사회적 수준의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청소년 기관 수준의 청소년 프로그램. 자,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시설 등에서 청소년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이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 청소년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그 성격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소년 수준의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은 각 청소년 단체나 시설 등에서 기관의 목적이라든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하고 운영되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수준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이건 뭐냐면, 자, 청소년 지도자 수준의 프로그램은 지도자가 이 단위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프로그램의 일시라든지 장소, 대상, 세부 내용, 인적, 물적 자원, 그 다음에 모든 요소가 기재되어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 구조와 정도에 따른 유형이다. 프로그램 구조와 정도에 따른 유형.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는 이제 구조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자, 구조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은 뭐냐면, 자, 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서 그것을 토대로 내용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계속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에는 이 참여 대상이라든지 장소를 선정하고 과정과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기, 예산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 등의 정보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조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응? 예, 구조화된 거는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응?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이제 위에서 밝힌 어떤 이런 국가라든지 사회적 수준의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기준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지도자가 단위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세세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인데, 청소년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성과 뭐예요? 전문성, 이것이 뛰어나다는 거죠. 전문성이 뛰어나다. 자, 비구조화된 청소년이다. 구조화된 청소년 이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이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구조화된 이 프로그램은 자, 일반적으로 단순한 행사 진행표나 일정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구조화된 청소는 어떤 행사 진행표나 일정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구조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요소가 생략되어 있고 운영기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실행자의 어떤 주관적 경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구조화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일부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만들다고 하면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 보면 프로그램은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체험 활동에 따른 유형이다.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 체험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그다음에 교류 활동, 문화 예술 활동, 과학 활동, 그다음에 자기 개발 활동, 상담 활동 이런 활동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을 분류할 수 우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이러한 청소년 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진흥활동법 제35조에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서비스라든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어떤 수준과 효과성 그리고 활용도를 제고할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인증제. 그래서 인증 수련 활동의 어떤 영역별 분류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개발 활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요. 모험 개척, 교류 활동, 건강 보건 활동, 문화예술 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지역활동, 환경보존활동, 직업체험활동 이런 어떤 그런 활동 영역을 통해서 어떤 인증 수련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청소년 지도 활동에 따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면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또 전문적인 그러한 또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그런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해서 상당히 어떤 만족도를 느낀다 그러면 엄청나게 정말 보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 범위에 따른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단위 프로그램이다. 자, 공통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단위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위 프로그램은 단독적으로 사용되고 어떤 하나의 내용을 한 번 더 지도하기 위해서 일회성 프로그램을 어떤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견학, 뭐 답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 단계적 프로그램이란 뭐냐면 한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이 연속 프로그램이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코로나라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조치해야 할 단계서부터 실적으로 쭉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단계별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쭉 있어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염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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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수영이라든지 뭐 태권도 지도, 컴퓨터 지도, 그림 지도, 악기 연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악기 같은 경우에도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1번서부터 해서 뭐 체르니 뭐 몇 번까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 이런 것들이 뭐 수영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양한 그런 운동 경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통합 프로그램. 자, 한 주제에서 세분화된 그 여러 활동이나 비슷한 성격의 활동들을 모아서 한 체계 속에서 적절하게 연결해서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구성하는 프로그램. 이를 우리가 통합 프로그램 여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 부문별 프로그램이 각기 고유한 목표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연결 원칙이라든지 공통적인 문제, 상호 관심적인 영역에서 그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합한 총괄성을 가진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 활동 프로그램, 뭐 전통문화 활동 프로그램, 국제교류 증진 프로그램,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의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하루 동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에서 뭐 열흘 동안 실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종합 프로그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지도자. 자, 청소년 지도자는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이런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들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관련 인사와 어떤 기관 담당자들을 설득해서 규합하는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이고, 시민에게 청소년 활동에 대한 홍보하는 전도사다. 그 다음에 청소년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협의회의 어떤 진행과 업무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교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이런 어떤 발휘자 역할을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로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과 우리가 한번 자질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질과 역할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문가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지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 담길 프로그램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식견과 지식을 여기에서는 소유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내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식견과 지식, 식견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 과정 전문가다. 과정 전문가. 그래서 이 과정 전문가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이 지도자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적용해야 할 어떤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에 따라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여기는 적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적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설계 전문가다. 설계 전문가.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이 지도자는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다듬고, 그 다음에 가공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습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경험을 고려해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설계 능력.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지도자는 이 프로그램 개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요구된다. 여기에는 합리적, 그 다음에 효과적,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협상 전문가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지도자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사를 적절히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이런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개발자의 역할과 자질은 이런 내용 전문가고, 과정 전문가고, 설계 전문가고, 의사결정 전문가고, 협상 전문가다. 그래서 21세기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청소년 지도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두말할 것 없이 이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 지도자는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 창조적 혁신. 이 창조적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사업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인 개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걸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잘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설계하는 이러한 어떤 연출하는 연출가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연출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갈 때 좋은 프로그램이 여기 개발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되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우리가 자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자질이 있느냐, 청소년 지도자에게는 어떠한 자질이 있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자질은 기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자질과 직업적인 자질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자질은 청소년 지도의 어떤 흥미와 적성을 유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착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자질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개발 의지와 그다음에 기관 경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 직업에서 어떤 자질에서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자기 관리와 개발하고 있는 자원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안관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자로서의 어떤 직업 능력은 자, 지식 정보의 어떤 생성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장 능력이 있어야 되고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제 보면 모든 것들이 그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진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있어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 정보 즉 ICT를 보면 생성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갖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잘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저장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역할까지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에서의 어떤 그런 자질은 어떤 전문성이 여기에서는 요구되고 있고 창조적 혁신이 여기는 요구되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출하는 연출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질을 갖춰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교시 여러분들 어떤 많은 시간 수업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원리와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